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 초대석입니다. 요즘 제 첫째 아이는 온라인 계약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도 정신 없지만 사실 선생님들도 엄청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런 기술이 없었다면 온라인 계약까지 못했다면 정말 저는 울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교육에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격 제어 영상회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알서포트의 서영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서포트의 서영수 대표입니다. 코로나19 전후로 우리 대표님의 인생도 알서포트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형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기업의 요구만 들어주는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전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인생으로 조금 바뀌었다라고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국민들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또는 기업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이 좀 요즘에 큽니다.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던 기업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기업으로 변모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는데요. 대표님뿐만 아니라 직원들 마음도 동일한가요? 뭐 일이 많아지고 바빠져서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뭐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면서 일들이 많이 줄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걱정이었지만 저희 회사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저희들이 2월 달부터 재택근무를 곧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보통 보면 이제 퇴근을 6시 되면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퇴근을 하게 되는데 저희 회사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을 못하고 밤 12시까지 계속적으로 고객 응대를 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일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새벽까지 일을 하면서 고객들의 요구사항이나 또는 이제 영업 문의에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알서포트가 개발하는 기술이 어떤 기술이길래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바빠지고 고생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원격 기술, 그러니까 말은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예, 원격 기술이라고 하면은 오래된 사실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IT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술인데요. IT를 하다 보니까 서버들이나 이런 것들이 먼 거리에 장거리에 있게 됩니다. 그때 원격으로 이렇게 제어해서 관리하는 기술이었어요. 초기에는. 그런데 이게 점점 갈수록 일반 유저들까지 일반 사용자들로의 이제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재택근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다 재택근무를 하려다 보니까 회사에서 잘 쓰고 계시던 PC를 그대로 두고 갑자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택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 회사에서 지급받던 노트북이나 또는 집에 있는 PC를 이용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회사에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회사에 이제 미리 회사에서 프로그램 되어 있던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회사에 있고 집에는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원격 근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때 저희와 같은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회사에 있는 PC 화면을 그대로 자기 PC에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이 회사의 업무를 집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원격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생산성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기술인데 사실 아까 전 국민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그 전 국민의 한 3분의 2는 우리 학생들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주요 고객이신데 지금. 온라인 강의는 그러면 어떤 기술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온라인 강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VOD라고 해서 미리 녹화해서 이렇게 하는 교육도 있을 거고요. 저희처럼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이것처럼 생방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수업은 다 생방이죠.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학교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생방송, 생교육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가장
간단한 소프트웨어가 화상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니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화상으로 서로 이야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했고 그런 것들이 기업에서 쓰고 있는 화상회의 서비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교육을 위해서 화상회의 서비스가 미리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질 것을 최근에 이제 온라인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공교육 학교들이 지금 이 기술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이서포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해외 기업들. 네. 국내 기업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대부분의 이제 국내 경쟁사들은 해외에 경쟁할 수 있는 화상회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다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들이고요. 저희 같이 이제 중견기업 이상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하고 있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저에서 더 눈에 띄게 되었던 것 같고요. 네. 왜 제가 이 말씀이냐면 사실 이번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아이서포트 같은 그런 튼튼한 중견 회사들이 굉장히 빛을 봤어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에 좀 이런 국내 기업들을 많이 정부에서도 써주고 공교육 같은 데서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이 좀 궁금해서요. 예, 무작정 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냥 아이처럼 떼쓰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하기는 싫습니다. 솔직히. 국산 소프트웨어에도 정말로 기술적으로 뛰어난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알스포트도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준비되어 있고 제대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고 하면은 특히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롭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외산을 더 많이 밀어주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도태되어 버리니까 결국은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독점이 글로벌 기업에게 넘어가게 됨으로써 오히려 시장을 더 뺏기고 가격 왜곡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으나마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국산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키워줌으로써 글로벌 가격도 떨어뜨리면서 국가적인 여러 가지 보호,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인 산업 문제들, 보호도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생생초대석에서는 알서포트 서영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19로 멈춰있는 대한민국을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 알서포트와 우리 서영수 대표님이 노력하고 계신데 사실 생생하게만 아니라 상생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초대를 한 거예요. 아무나 초대하지 않아요? 저희가. 학교와 회사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다면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실행을 했는데요. 재난 상황을 경험을 어디서 했냐면은 일본에서 저희들이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의 절반 이상을 일본에서 올리고 있는데 일본에는 아무래도 재난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 또는 얼마 전에 구마모토 지진 이럴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들의 IT 소프트웨어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저희들 같은 IT 기업들이 지원이 필요로 했고 그때 저희들이 그런 재난 상황에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무료로 몇 달씩 제공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기반으로 되돌아오는 영업적인 어떤 반전도 많았고요.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점도 많이 받았고 그런 경험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저희들이 어찌 보면은 빨리 캐치해서 기업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고 아마 했던 게 지금과 같이 사랑을 받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알서포트 기업의 핵심은 이 원격 기술이고 이 기술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감내를 하셔야 될 건데 월 5억에서 8억 수준으로 추산이 된다면서 이득이. 근데 이걸 지금 포기하신 거잖아요. 이득이 아니라 비용이 더 들고 있는 거죠. 비용이 더 들고 있습니까? 무료로 제공하면서요?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글쎄 이게 대표님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입니까?
뭐 아까 전에 일본 네. 이야기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고객으로 돌아온다라는 믿음 때문에 일단은 실행을 했죠. 기업이 이렇게 먼저 고객과 국민을 위해 네. 서비스했을 때 그게 결국 기업으로 돌아온다는 네, 맞습니다. 그 선한 효과와 반응을 직접 경험하셨기 예, 때문에 와 이게 경험하셨다고 해도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 예. 속된 말로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 때 네. 이거 내가 기회로 삼고 해야지. 네. 충분히 기업인으로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일본에서 외국 회사로서, 특히나 한국 회사로서, 네. 일본에서 비즈니스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신뢰를 얻게 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는데, 저희들이 그런 어떤 선한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 고객들이 저희 회사를 믿어주고, 일본 파트너들이 저희 회사를 믿어주고 팔아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도 당연히 저희들이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본도 코로나19로 굉장히 고통받고 네, 맞습니다. 있는데 그럼 지금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예. 계십니까 서비스를? 예.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한국 경제를 넘어 세계 경제를 상생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제가 아까 뭐 개인의 경험 때문입니까? 라고 여쭤봤던 게 제가 여기를 이 예. 기업을 공부하면서 네. 대표님이 19살 때 LG전자 공장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대학을 가신 게 아니에요? 예, 곧바로 대학은 못 갔고요. 저는 이제 부산공업고등학교에 기계과에서 배웠고 네. 기계과를 졸업하자마자 다들 그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교 공고를 졸업하면은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좋은 이런데, 곳에 취직하는 거죠. 예, 공부는 조금 잘해가지고 네. LG전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LG전자 자재부에 들어가게 되었고 자재부 제일 말단 직원으로 제가 들어가서 그 자재부 전체에 PC 한 대가 있었어요. 그 PC 그래요? 한 대를 제가 제 것처럼 밤새도록 제 물건처럼 사용하면서 네. 그때 가졌던 경험으로 지금의 컴퓨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아주 말단 직원에서부터 찬찬히 공부를 해서 올라온 그 시간과 경험이 얼마나 대표님께 많은 걸 알려줬겠어요. 그 알려준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기업인에게 철학으로 심어진 것 같고요. 네. 그 철학을 기업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생하는 경영 철학을 갖게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필드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에서 앉아서 물론 많은 전략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미리 공부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고객으로부터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대면을 통해서 고객과의 만남을 통해서 네. 고객의 소리를 들어서 그 제품에 반영하면서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필드가 소중하다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네, 정말 맞습니다. 현장에서 땀을 기업가는 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찔릴 기업가들 좀 많으시겠네요. 자, 앞으로도 이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상황은 좀 지속될 것 같아요. 기업 문화도 패러다임이 완전 바뀔 것 네. 같고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네. 재택근무를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 사태 터지기 전에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재택근무가 일본에서부터 저희들이 그 재택근무 서비스로서 우리 제품이 많이 판매되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집단으로 대면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큰 비즈니스 성장은 없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시작한 그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에 저녁에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추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욱이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로 이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발성으로 코로나 이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어떤 재택근무의 열기가 식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이제는 재택근무가 상시적으로 실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이런 어떤 원격 제어, 원격 지원과 같은 재택근무 서비스를 도입을 장기적으로 계획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기업에 필요한 네. 필수 소프트웨어로 생각이 기업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 회사의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네. 성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소프트는 어쨌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지원하시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 말은 무슨 재택근무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솔루션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은 지원하고 않고 계신데 장기적으로는 지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단순하게 하드웨어를 원격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자기 업무를 원격에서 볼 수 있게 하거나 또는 리모트로 언택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 소프트웨어의 네. 특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그런 어떤 결국은 그런 코로나 이후의 문화 시대는 이런 IT 기기의 도움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IT의 어떤 산업이 더욱더 크게 활성화되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텐데 제가 보기에 아이소프트는 지금까지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셨지만 이런 새로운 문화 형성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재택근무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뭐 굉장히 오히려 효율도 낮아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비전도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는 단순히 그 문화가 바뀌었다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IT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제는 문화도 그렇죠. 새롭게 만들어지지가 네.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이후의 문화는 IT를 기반으로 변화를 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로 IT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저희 회사의 기술이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IT 기술들이 코로나 이후에 크게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의 코로나19 상황들이 좀 잠잠해진다면 아무래도 이런 언택트 기술들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혹시 일본 외에 해외 진출 계획도 있으십니까? 이미 글로벌하게 클라우드 계시고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그렇죠. 비즈니스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잠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면은 저희들이 이제 중국 비즈니스를 좀 더 집중할 계획이니까 중국에 큰 시장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이소프트를 소개한다면서 저한테 한 종이를 주셨는데 여기에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자 재택근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정말 코로나19로 멈춰져 있는 대한민국을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기업 그리고 새로운 기술 사실 새로운 기술은 아니죠. 이게 저 같은 그냥 너무 일상화돼 버린 일상화돼 버린 기술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소프트의 서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들 좀 함께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더욱더 활발한 경제, 상생하는 경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앱 인증샷 보내주고 계세요. 9846님, 출근할 땐 노영희, 퇴근할 땐 이동형. 매일 이분들과 함께 출퇴근하면서 상식과 식견을 높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그 중간에 생생경제도 있죠? 있으니까 보내주셨겠죠? 그럴 줄 믿습니다. 7318님, 앱 깔았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인증샷 보내주셨고요. 6116님, 요리 보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듣다 보니 한 번은 보내야 할 것 같아 보냅니다. 번창하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4171님도 보내주셨습니다. 0434님은 선물 관련해서 왜 안 보내주냐고, 왜 애청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냐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보내겠다고 하면 보내드립니다. 근데 워낙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발송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늦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늦어지기는 하지만 안 보내는 일은 없으니까요. 염려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